자, 이 회의론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화적 상상력에서는 뭐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볼게요. 얘도 일단 좀 개념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는 걸 배워요. 아마 앞쪽에서 우리가 한번 다룬 기억이 있을 텐데요. 인식론에 대해서 거기서 뭘 설명하냐면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 설명을 기억나죠? 그래서 일단 인식론은 첫 번째 지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철학 베이스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능 국어 베이스예요. 이유는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철학이 아니라 수능 국어이기 때문에. 왜 이러냐 자꾸. 수능 국어. 그래서 일단 인식론은 좀 더 설명을 하고 지식의 유형을 나눈다. 지식의 유형에는 능력의 소유를 얘기하는 절차적 지식이 있다. 그래서 개통령, 강영욱, 절차적 지식이 있다 이거고, 표상적 지식은 정보 유무를 표상적 지식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표상적 지식. 그래서 절차적 지식, 표상적 지식. 근데 다시 그 표상적 지식은 크게 두 가지. 경험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경험적 지식과 경험과 무관하게 입증될 수 있는 선험적 지식으로 나온다고 배웠어요. 여러분은 이 정도 분류는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시험 범위로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경험한다는 건 뭐냐? 1번, 어떤 대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럼 그 사과를요, 감각, 경험할 수 있어요. 감각이라는 건 우리 오감으로 주어지는 정보들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식들은 일단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을 거고, 우리는 사과하면 사과를 검정색이라고 떠올리진 않잖아. 그런데 우리가 불을 다 끄면 사과도 검정색처럼 보일 거거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우리는 그런 사례 하나하나들의 사과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먹었던 사과, 어제 먹었던 사과, 뭐 수많은 사과 사례들에서 우리는 사과라는 거는 이런 특징이 있어. 크기, 모양, 색 등등등. 이런 대상 사례들에서 원리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원리들. 이렇게 사례에서 원리를 이끌어내는 사고방식을 귀납적 사고 또는 귀납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상을 가지고 감각 경험한 것을 사고하고 그 사고를 바탕으로 지식을 만들어내요. 또는 인식을 합니다. 또 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또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지식이니까 경험적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귀납적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물론 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귀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례에서 원리를 끄집어내는 귀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원리에서 원리를 끄집어내거나 원리를 사례에다 적용을 하는 연역적 사고도 있어요. 또는 경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선험적인 사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인식론의 일단 세팅이고, 지금 나오는 인식론에 대한 의심을 해보는 게 회의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번 보는 것도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 체계를 넓히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건데, 옛날 철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식에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의하고 의심해 본 거예요. 그러면 회의 의심의 대상은요, 잘 보세요. 이 사과 자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회의 의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 우리가
불을 꺼버리면 어두컴컴한 속에서는 사과 빛은 검정이잖아. 그럼 사과의 본질은 있어? 있단 뭔데? 두 번째, 우리 감각의 문제로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세 번째, 우리 기납추론이라는 사고 믿을 수 있어? 이런 대상 하나하나에 대한 의심을 해보는 게 회의론이에요. 회의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 과정들에도 회의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큰 틀에서 인식론과 회의론인 거고, 오늘 이 지문에서 회의론을 다룬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회의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큰 흐름 잡아주시는 게 중요했고요. 필기 한번 할까요? 볼게요. 항상 얘기하자면 1단락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기 때문에 주제 세팅 보시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이란 건 바꿔 얘기하면 통념이에요. 근데 얘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입의 역할을 해요. 얘가 상식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쭉 한번 가볼까요?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는, 느껴지는 대로 세계가 존재할 것이 생각하지만 회의론에서는 그 모두가 환상일지 모른다는 가정을 옹호한다. 뭐 한다고 그러니까? 회의한다. 환상이다. 의심한다는 거죠. 그럼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은 뭐냐? 그럼 봐봐. 벌써 반복되고 있잖아. 회의론, 환상, 회의론이라고. 그래서 데카르트의 회의론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회의론이 왜 나왔냐? 밑줄 쳐볼게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목표는 뭐예요? 의심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의심을 계속 해본다는 거죠. 의심을 계속해서 확신을 찾아본다는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의심의 끝을 가보겠다는 얘기네. 계속 가볼까요? 2단락. 자,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범죄의 지식은 감각 위에서 생긴 지식이다. 그러니까 봐봐. 아까 얘기했죠, 제가. 감각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2번에 대한 의심을 해보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 볼게요. 휴대전화가 없는데도 벨소리가 들려. 뭐지? 말 그대로 감각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감각적 지식 믿을 수 없어. 감각적 지식 회의할 거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존재들도 있겠죠. 야, 내가 지금 무죄에 앉아있는 것도 의심할 만한 감각이니? 다시 또 반박을 하죠. 야, 꿈일 수도 있잖아. 너 이 꿈이 되게 현실같이 느껴져서 꿈인지 현실인지 착각했던 적 있지 않아? 너 의자라고 지금 확실한 현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실제로는 말이야. 그거는 실제로는 너 그냥 잠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감각적 지식, 그건 의심 대상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1단락은 말 그대로 도입일 뿐이고요. 2단락에서 첫 번째로 의심한 거는 뭐냐면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은 회의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 회의할 거고, 그 근거가 있었죠. 뭐다? 우리 감각은 착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도 있었죠. 아니, 의자 같은 거는 다시 재반박하죠. 그냥 꿈일 뿐이야 라고. 자, 제가 지문 털면서 이쪽에다 적어드리는 거 가지고 별도로 아까 우리가 구조 잡았던 것처럼 잡는 연습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볼까요? 3단락. 자, 감각적 지식만이 지식의 전부는 아닌데, 예컨대 우리 중 수학 지식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무사히 벗어날지도 모른대요. 무슨 얘기지? 자, 그럼 봐봐. 지금 글의 흐름을 보면 일단 첫 번째, 감각적 지식에 대한 의심을 해본 거고요. 감각적 지식에 대한 의심을 해본 거고요. 근데 그 감각적 지식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다? 지식의 종류를 바꿔놨네. 그러니까 봐봐, 얘도 지금 감각적 지식이라는 언급, 전부가 아니라는 언급 자체도 봐. 자, 정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죠.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 그리고 다시 그 표상적 지식은 감각경험으로 만들어낸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이 있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서 다뤘었던 그 지문들에 대해서.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표상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그 지문을 보면요, 감각적 지식과 수학적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감각 경험적 지식이고 얘는 선언적 지식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감각적 지식에 회의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2단락에서, 3단락에서는 감각이 아닌 선언적 지식에 대해서도 회의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의심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야. 야, 그럼 선언적 지식은 감각 경험 지식이 아니니까 회의 대상 아니지 않아?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회의한다고요. 왜?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야, 악마 같은 게, 네가 모르는 악마 같은 게 존재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지만 여기 이런 매트릭스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거는 그런 상상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왜냐면 봐봐, 지금 막 입이 이렇게 막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악마가 나를 속이는 그런 의식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주장 선언적 지식에 대한 회의 근거는 뭐라고요? 악마 같은 존재들이 나를 속일 수도 있다. 4단락. 그런데 데카르트가 회의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의 의식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왜 또 회의를 하다가 회의하지 않는 거야? 라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자, 자신의 대상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는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먼저 봅시다. 말한다, 주장. 근거는 이 얘기야. 자, 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악마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나를 속일 수도 있죠. 이해됐니? 악마가 없어. 속이지 않겠지. 그럼 악마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야. 근데 확실한 건 이거죠. 확실한 건. 우리가 확실한 건 이거야. 자, 봅시다. 나의 존재가 두 가지 경우야. 있든지 없든지. 자, 나의 존재가 없잖아요. 나의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냥 생각조차 존재하지 않는 거야. 다시, 우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속일 수도 없고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거야. 속임도 없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어. 이해되죠? 내가 없어. 속일 대상도 없어. 누가 나를. 악마가 나를 없는 걸 어떻게 속여? 두 번째, 내가 없어. 내가 생각도 못해. 근데 봐, 지금 현재 나는 확실한 게 뭡니까? 나 생각하고 있잖아. 나 속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야? 내가 일단 존재는 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속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 생각도 한다. 아, 나는 확실히 존재는 하는 거구나. 그러네. 즉, 내가 의심하고 있어? 이게 바로 뭐다?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다. 존재하니까 의심도 할 수 있는 거다.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이 있으니 나의 존재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봤었던 영화를 보시면 그것도 아니야. 왜? 또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야, 그럼 나라는 존재는 정말 존재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고? 자, 제가 항상 평소에 하는 얘기죠. 우리는 역사 속에 존재한다고. 그럼 이런 시간의 흐름이 있어. 그러면 자, 지금에 나가 있고 과거에 나가 있고 미래에 나가 있어. 너가 지금 의식할 수 있는 지금은 확실히 존재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럼 5분 전에 나랑 지금의 내가 같니? 같다면 근거 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번 예전에 회의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사과를 놓고 우리 관념 속에서는 시간이 변해도 데이터는 그대로라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그런 지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카르트 회의론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의 근거는 뭐냐? 시간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 미래의 나가 확실하게 동일하다는 근거 있니? 없잖아 라고 비판을 한 거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의심을 해보면 뭐라고요? 네, 철저한 회의론자까지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럼 철저한 회의론자는 뭐야? 지금의 나는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과거와 미래의 나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문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정리하면서 정보 처리를 해볼 수도 있고, 이걸 다시 한번 구조도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필기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근데 내가 아는 게 없으면 되게 어려워졌을 건데, 좀 이 느낌 알고 계셨으면은 좀 더 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보통 회의하면서 살진 않아. 그런데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회의를 해봤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첫 번째, 나는 확실한 지식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의심을 해봐야죠.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할 거예요.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 아, 그러면 그래도 살아남는 지식은 확실한 지식이구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반증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과학적 지식은 이렇게 설계가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의심을 해본 건 뭐냐면 감각적 지식이에요. 왜? 감각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착각이야? 왜? 꾸밀 수가 있잖아. 결국 감각적 지식 회의의 대상이야. 알겠어. 그러면 선험적 지식은 뭐 수학 같은 게 어떻게 뭐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돼. 왜 되는데? 악마가 나를 속였을 수도 있으니까. 야, 그러면 뭐 너 자기 자신도 의심할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자, 내가 없어? 속일 수도 없고 나의 생각도 없어. 근데 내가 존재하니까 속임의 대상도 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즉 나의 존재 자체는 회의하면 안 돼. 야, 근데 너의 얘기는 그러면 너의 존재, 시간과 상관없이 의심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왜? 야, 지금의 너의 생각이 존재하는 거지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과연 그건 의심이 불가능할까? 그것도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너의 존재 바뀌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회의론은. 근데 분명히 영화적 상상력은 가능하고 우리가 영화를 100% 이해할 수는 없으나 무슨 얘기냐? 일종의 가상세계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뇌에 이렇게 플러그 꽂혀가지고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럼 시공 보겠습니다. 특정 학자가 의심하는 명제가 다른 학자들에게 확실한 명제? 여러분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보면 헷갈려. 근데 내용일치 하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지필 의도 무슨 얘기야? 글 쓴 목적이죠. 바꿔 얘기하면은 주제에 가까운 거, 주제를 담는 틀, 구조에 가까운 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번, 2번 쭉 볼 텐데 중요한 건 저는 4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 데카르트의 회의론 1단락 도입을 했고 2단락에서 감각적 지식에 대해서 3단락에서 선험적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맞지? 2단락 감각, 3단락 선험 그리고 4단락에서 회의할 수 없는 대상과 하지만 5, 6단락에서는 그에 대한 한계까지 전체 흐름이 다 들어와 있네요. 됐죠? 정답은 4번. 자, 그럼 봐봐. 아까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론자 모두라고 나와 있으니까 비교대조하는 거예요. 사실 표 그리는 게 편합니다. 한번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지금 철저한 회의론자가 있고 순서대로 데카르트 먼저 쓸게요. 데카르트가 있고 철저한 회의론자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좀 좁으니까 어디다 그리지? 밑에다 그릴까? 그릴 데 없네. 여기다 그릴게요. 자, 첫 번째 철저한 회의론자와 데카르트. 이 사람은 둘 다 의심쟁이들이야.
뭘 의심하고 있냐? 첫 번째, 감각적 지식 의심하고 있죠. 얘도 의심해요. 그 다음에 선언적 정보 의심해요. 왜? 이것도 악마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 나눴어. 자기 자신을. 얘는 자기 자신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얘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존재해야 나를 속일 수도 있으니까. 반면에 얘는요, 현재는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과거와 미래는 의심을 하죠. 왜? 시간이 달라질 때 내가 어떻게 달라진 존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됐니? 그럼 보세요. 1번 볼게요. 자, 그렇지. 지금 꿈속이라는 거는 내가 회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의심의 근거인 거죠. 꿈속이라는 거는. 그럼 보세요. 감각적 지식도 있지만 감각적 지식이 아닌 선언적 지식도 있다. 즉 2단락, 3단락 전부 다 있었죠. 그리고 얘는 지금 1단락에 나와 있는 회의의 의심의 방법이죠. 언제까지 의심한다? 의심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까지 의심한다. 의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도입해서 의심을 한다. 계속해서 그래, 주체가 있어야 의심을 하지라는 건 둘 다 인정을 하는데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시점이요. 시점. 즉 둘 다 뭐냐면 현재는 의심하지 않아.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는 의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됐죠? 자, 그러면 리얼.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의심의 주체 자체는 존재한다고 본다니까. 언제? 생각할 때. 그 시점에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둘 다. 됐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고 리얼은 틀리겠네. 정답은 3번이겠고 마저 5번 볼게요. 그렇죠. 영속적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근거로 5단락, 6단락에 나와 있는 철저한 회의론자는 의심을 했고, 반면에 4단락에 나와 있는 데카르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비판한 게 그래 주제였죠. 미움도 되네 그러면. 잠깐만. 공통점. 그렇죠. 얘는 그럼 차이점인 거지. 얘는 차이점이죠. 이해됐죠? 둘 다 이건 의심하지 않는 거고 얘는 둘 다 의심하지 않는 거고.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번 볼게요. 자, 통속이 돼요. 그럼 봐봐. 나의 존재 자체도 사실은 가상인 거잖아. 모두 조작이라고요. 의심하고 있네. 즉 나의 존재 자체도 의심이 되는 거네. 그럼 봐봐. 결국 무슨 얘기냐. 자, 우리 통념에서는 그렇게까지 의심병은 없어요. 근데 데카르트는 계속 의심을 해. 그러다가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면 얘는 진짜 현재 나를 제외하고 전부 의심이야. 그리고 심지어 통속의 내까지 가면 다 의심이야. 나의 존재 자체도 의심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있는 거야. 1단락 사람들의 통념, 2, 3단락 4단락 데카르트의 회의론, 5, 6단락 철저한 회의론, 그리고 보기 아예 통속의 내로 회의론. 결국에는 얘도 뭐냐, 지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세부 내용이 아니라
주제 구조의 흐름을 잡아주시면 아 그러네. 통념은 의심을 잘 하지 않지만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선언, 경험 다 회의하는 거고 철저한 이론자는 영속적인 자기 자신 회의, 이 순간에 나만 회의하지 않는 건데 보기는 보니까 이 순간에 나까지도 회의하는 거니까 결국 의심한 끝까지 가면은 보기까지 갈 수 있겠죠. 2번 선지. 통세계 내에서 세계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 그렇죠? 왜? 통속의 내의 세계는 말 그대로 가상세계니까. 그러면 악마 같은 존재겠죠. 컴퓨터는 나를 속이는 주체니까. 정답은 4번이요. 무슨 얘기야? 통속의 내의 세계에서는 컴퓨터나 악마가 서브젝트,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얘가 나를 속일 거야. 그럼 그 결과는 뭐겠어요? 우리는 2 더하기 3이 5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는 지문 내용 모르겠지만 2 더하기 3은 4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세계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속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는 뭐 2 더하기 3이 뭐지 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착각일 수도 있다.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이 느끼는 것들이 전부 다 통속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냥 전기신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2 더하기 3을 5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일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가상세계에서는 우린 둘 중 하나로 믿고 있지 않겠냐. 그리고 가상세계에서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겠냐. 실제는 이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마지막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통속의 뇌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됐죠? 정답은 4번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컴퓨터나 악마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 의도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속인 채로 2 더하기 3 5라고 살아갈 거 아니야. 근데 실제 2 더하기 3은 4였다는 거지. 그러면 두 개의 참이, 두 개의 팩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를 아예 모르고 사는 착각 속에서 살든지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로만 존재하는 거란 존재하는 세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 거 아니냐고. 이해됐어요? 그런 흐름 잡아주시면 정리됐을 겁니다. 이게 이 질문이 어느 순간 이해가 딱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어떤 맥락이냐면 수학도 여러분 한 번 수업 듣고 이해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 영리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보니까 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측면을 내가 놓쳤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지식체계는요,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소화한 수준에서 나중에 다른 지식체계가 연결이 되면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서 또 높은 차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해가 됐다고 해서 얘를 묵혀뒀다가 평생 끝내는 그런 지식들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또 여러분이 이 묵은 지문이지만 이걸 다시 살려내서 그게 나이가 뭐 30이 됐든 뭐 50살이 됐든 60이 됐든 언제 또 다시 한번 얘를 꺼내가지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